운동을 다 하시고서 프로틴 한 잔 하시고 유산소 운동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유산소는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보통? 최대한 제 시간 남는데 계속 타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3시간 정도 타게 되는데 무슨 종목을 혹시? 런닝머신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네. 뛰지는 않고요. 네. 빠른 걸음으로 그냥 계속 걷는데 이게 한 2시간 정도 걸으면은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바닥이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그냥 사이클로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붙여서 타려고 유산소는 끊기지 않고 붙여서 타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시네. 운동 양이 엄청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산소 운동까지 하시고 나서 식사를? 네, 자연식은 웨이트 끝나면은 바로 프로틴 먹고 그 다음에 유산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식으로 식사하고요. 저희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6일 뒤에 시합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시합 앞두고 뭐 나는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둔다, 어떤 거를 더 신경 쓰고 이런 뭐 다 밝히실 필요는 없고 노하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뭐 시합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하냐, 뭐 로딩을 어떻게 하냐, 밴딩을 어떻게 하냐. 뭐 특별한 건 솔직히 없고요. 그냥 무조건 주는 운동이고요. 피크위크가 됐건 아니면은 뭐 시합 준비가 됐건 비시즌이 됐건 운동은 똑같습니다. 네, 운동하는 거 그냥 똑같고요. 운동하던 대로 그냥 쭉 하면서 컨디셔닝 신경 써야 되니까 탄수화물만 줄이는 뭐 그런 방식이죠. 네. 먼저 사실 질문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재홍 선수만의 운동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난해한 대답이긴 맞아요. 한데 운동 스타일을 정해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등 운동할 때 로우 위주로 했다. 그러면 다음엔 당연히 로우 빼고 풀다운 위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요번에 운동하는데 중량을 쳤다.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고반복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운동에 뭔가 틀을 좀 잡혀 있는 거를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혼자 생각에는 저는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정책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계속 발달 한다고 느꼈지 정책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몸이 적응을 하면은 발달은 더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뭐 루틴을 정해놓는다거나 그런 걸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분할, 저는 사실 분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가 저한테 몇 분할 하시나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네. 일정하지가 않아서. 네, 저도 분할이라고 딱 못 받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편인가요? 네. 이게 매주 바뀌기 때문에 몇 분할? 이런 게 저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나? 그죠. 그거 왜 궁금하지? 싶은 마음도 네. 들고. 근데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나보다 몸 좋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뭐 좋은 거 먹나?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럼 뭐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시는 게 분명히 맞으실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머리 비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불규칙하지만 그 안에서의 규칙이 생기는 거죠. 네, 그죠? 물론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가장 빠르게 몸이 성장했을 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면은 운동 시작하고 3년 안에 그때는 정말 못 모를 때 그러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이 생기고 조금 더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이론적인 틀에 좀 잡힌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발달이 더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너무 이론적인 거에 그냥 참고는 하되 너무 갇혀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보면은 저는 등이 약점이니까 등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등은 이렇게 뭔가 공식화를 자꾸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등이 장점인 선수들은 전혀 공식화하지 않아요. 그냥 땡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으로 해요. 등 운동 등으로 하면 등 좋아져. 이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전 가슴이랑 어깨 이런 데 강점인데 가슴 운동을 단 한 번도 해부학적인 원리나 뭐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거를 두고 운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가르치게 되면서 공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 한 10년 운동하면서 한 번도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론이냐 실전이냐 막 뭐 인스타에서도 보면은 막 댓글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너 생활을 하다가 근무하던 센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갑자기 백수가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막 남아도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나 한번 해볼까? 해서 별 생각 없이 피사프를 갔는데 아, 거기서 이제 처음에 해부학을 접하게 된 거죠. 그때는 정말 진짜 누가 머리 한 대 때리고 간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정도도 모르면서 몰랐구나. 트레이너를 한다고 했나? 막 이런 생각, 현타가 많이 왔어요. 그때부터 뭔가 해부학에 조금 더 재미를 느끼고 피사프 갔다가 뭐 CES도 갔다가 정말 운동하는 기간에 이제 해부학적인 걸 좀 많이 배우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저기 누가 몸이 되게 좋대 해서 가서 배운 거보다 내가 그동안에 알던 운동이 뭔가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 그쵸, 그쵸.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트레이너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부학을 조금만 좀 공부를 조금만 하라고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론이 먼저다, 뭐 실기가 뭐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공존됐을 때 좀 더 좋지 않나 싶네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김에 제가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간혹 가다가 김승현 선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와요. 트레이너가 꿈입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승현 선수 같은 훌륭한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훌륭한 트레이너인지 어떻게 알고 가르치는 거 하나도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좋은 트레이너가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절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사프를 가든 CES를 가든 NSCA를 가든 NASM을 가든 이런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를 내비두고 왜 나한테 사파의 방식을 그렇게 전수받으려고 오는지 저는 당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지 말아주세요. 죄송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금액에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검증된 그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냥 보디빌딩 배우러 실기 배우러 오시는 거는 저도 굉장히 추천드리지만 더 좋은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뭐 말이 나와서 이렇게 이재홍 선수처럼 적지 않은 나이에도 도전하고 싶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는 한참 어리더라도 이재홍 선수를 또 모티브 삼아서 운동하고 싶고 운동 배우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홍보 좀. 저는 이제 충주에서 작게 PT샵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온짐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게 1대1 PT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 근데 뭐 지금 트레이너를 제가 뭐 쓰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제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한 시간에 한 명밖에 수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문의 주시고 때문에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선착순입니다. 꼭 한번 운동 배우실 분들 찾고 있었다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프로로서의 목표 또는 앞으로의 목표, 어떤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올해의 목표는 내추럴 단체들이 많아요. 그랑프리를 한 번씩은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나서 IFBB도 한번 프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나이랑은 딱히 상관없이 될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와이프분이나 자식들의 그런 생각은 어떤가요?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근데 나 이거 운동만 좀 하고 싶다. 더군다나 내가 가장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미친놈이죠. 그렇죠. 갑자기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아. 나 회사 그만둘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정말 한 채 망설임도 없었어요. 진짜 그럼 해 이렇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어차피 내가 돈 벌면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했을 때 멋있다. 내가 돈 벌면 되니까. 너무 고맙기도 한데 근데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케어하면 육아하면서 또 직장도 다니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갚아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분들이 뭐 어떨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거 해. 이혼하면 그만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돈 벌게. 진짜 이거 대단한 분이시고 부럽습니다. 네. 그런 분을 만나야 돼요. 고독한 채널에 나와서 민망이네요. 네. 이상형입니다. 저희 이제 여러 시합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네. 그 시합 중에서도 좀 목표로 잡으신 게 또 상금이 많이 걸려 있는 시합을 좀 생각 중이시더라고요. 네, 뭐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해도 저는 솔직히 근데 제 주변 분들한테 제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네. 뭔가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서포터즈 해줘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얻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뭔가 보상을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든 대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선수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명예만 있지 않나. 현실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대회 하나를 나갈 때 이제 드는 비용이라든지 물론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조금 더 대가가 좀 있으면은 앞으로에 나갈 수 있는 뭔가 추진력이 좀 되지도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회 준비할 때 누가 스폰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현실을 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가정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단순하게 수업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상금 있는 대회들은 좀 참가를 해보자. 네. 그리고 상금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응원하겠습니다. 가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놓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비록 1인 가정이지만 저도 가장이거든요. 네.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지난 스포엑스 내추럴 챔피언십 맨즈 피지크 우승자이신 이재용 선수 모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기부여 한번 받아봤네요. 이재용 선수 앞으로의 또 커리어나 아니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잘 이어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며칠 후에 있을 시합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셔가지고 또 저희한테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좀 유명한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도 정말 운동 인생에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훌륭한 예비 선수라든가 현직 현업 프로라든가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성적 또 좋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분들 저희가 이렇게 가끔 모셔가지고 인터뷰 나누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좀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재용 선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